지금부터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에너지포럼 2022의 대단원의 막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은지입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겸하는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너지포럼 2022의 주제는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재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국가경제 중단 없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선 탄소 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의 장기적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에너지 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사 축사에 이어서 오전, 오후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세션 후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되는 만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찬희 주식회사 삼천리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행사 주최기관인 에너지경제신문 임정효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임정효 사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회 에너지 포럼에 오신 예외 기빈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님, 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찬희 삼천리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스카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에너지 포럼의 주제는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입니다. 세계는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5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플레이션,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정부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삼성은 올 들어 그룹 차원에서 공급망을 강조하고 각 분야별로 집중 점검했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가난한 나라들이 대량 아사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전쟁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고 평화의 시대라고 안심하고 있던 이 시대에 푸틴은 이웃의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싸그리 파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기들의 안보가 위협당하기 때문에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누가 러시아를 침공하겠습니까? 본질은
독재자의 탐욕과 가시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망상과 야욕을 채울 수 있다면 인류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무참히 죽어나가고 파괴되는 것점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 세계 인류는 노예이고 파리목숨인 겁니다. 현재 유럽은 흔들리는 한 가닥 촛불 신세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되도록 결정적으로 돕고 키운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고 가스 수입 금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매일 대량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해서 푸틴의 전쟁자금 공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젤렌스키가 독일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거절했겠습니까? 독일의 대표적인 대러시아 사업은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 2입니다.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에 슈레더 총리가 시작했습니다. 경제성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푸틴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푸틴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이 사업에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푸틴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고 2015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푸틴을 지지했습니다. 메르켈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달 4월 5일에서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푸틴을 오판했다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푸틴이 어디까지 야욕을 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독일이 왜 이런 오판을 했을까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3월 28일 기사에서 1990년 독일 통일 후 이어져 온 독일 피시자파 정치인들의 안일한 대러시아 전략이 이를 다 망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련과 구소련과 대화 교류를 늘려서 냉전을 종식했고 통일을 이뤄냈다는 환상에 취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잘못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계적 위기를 야기한 후에 이제 와서 오판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에너지 전략은 나라의 명운, 세계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정세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환상과 감성에 젖어서 에너지 정책을 펴면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경제대국, 기술대국이고 안보 위험도 낮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에너지경제신문이 펼치는 에너지 포럼은 이 문제 때문에 마련됐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나아갈 길, 살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를 갖겠습니다. 축사는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현재 인수위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역임하고 계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축사를 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산자위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입니다. 제 지역구는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선군이 지역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맞이하는 에너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난 2년간 많은 우리 노력 끝에 이제 차츰 코로나19의 이런 확산 추세도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이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에너지 분야의 각종 현안과 새로운 아젠다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에너지경제신문의 임정효 사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 차관님께서도 먼 길을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업계에서 수고해 주시는 이찬희 삼천리 부회장님, 또 최종태 가스기술공사의 에너지본부장님,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박호정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전 우리 임정혁 대표님께서 우리 에너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 각국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중에 특히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오늘의 에너지 포럼은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산업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러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줄로 알았던 저 멀리 있는 서방 또는 동구권의 문제가 우리의 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도 또한 이 산림자원의 피해라든가 또 산사태 이외에 또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등 그 부작용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또 외부 불경제를 양산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국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및 추진으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또 코로나19 팬데믹 악재, 그리고 최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대한민국 산업계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산업 정책적 영향을 최대한 결집하여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는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으며 산업계와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기 위해 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에너지 자원이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토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과정에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산업계 또 그다음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성장 방향은 물론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경청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국회 의청 활동 중에도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책위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 박경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방향 제언을 위한 에너지 포럼 20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철규 의원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사 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에너지 업계의 전문가 및 업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까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탄소 중립이었습니다마는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년 초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자국 우선주의라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의 소재 부품까지 자원 안보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가스 및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 석유 대체 원료 보급 확대,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등 추진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 안보의 기본 틀을 마련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미래 신시장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실질적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AI라든지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에너지 신산업을 도출하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 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수송, 산업 분야의 수요 확대 등에 있어서 청정수소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추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에너지 인프라와 시장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선 개통 보강, 후 발전 설비 구축 체계로의 전환 등 적기의 개통망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망 중립성 제고 등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원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친화적인 요금 체계로의 전환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럼에는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등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건설적인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포럼 2022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